계절도 바뀌고 여의치가 않지만 저희 한국발전기술 지부는 고 김영균 노동자의 동료들입니다. 죽음이 이제 있으면 2년이 돼갑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주기적으로 언론에 말씀을 드리고 또 책임 있는 이 정부 여당에게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이행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을 지금 저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 비정규직 고 김영균 젊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인재이자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2주기가 되는데 정부 여당은 당정 합의 특별조사의 권고를 잊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약간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입니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성인모 장관 국정감사를 보셨을 겁니다. 김영균의 죽음이 2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 지금도 책임회피를 하고 긍정적 검토라는 수사에 불과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관료로서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다면 젊은 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다고 말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을 대신해서 비판을 받고자 나왔다면 당정 합의 특조위 권고한 이행 약속을 아직까지 못 지켜서 한국발전기술 김영균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2년이 다 돼간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벌떼같이 와서 책임있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고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 모든 약속은 그렇게 했으면서 뭐 하나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350만 명 자유총연맹이 대주주인 한전산업개발의 과도한 특혜 부여가 정부식 연료환경 업무 정규직화 대안입니다. 들여다보고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회사는 70년간 얽힌 많은 의혹, 일감 몰아주기, 정경유착 의혹이 있다고 들립니다. 심지어 국정감사 단골 손님입니다. 한국전력 지분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민간 하청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게 정부 여당 청와대식 정의고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면 우리 취업준비생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는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과 용균이가 정규직 전환 먼저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3년간 3개월씩 쪼개기 알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고문 3년째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래도 김영균과의 약속이 어깨를 무겁게 하기에 우리 한국발전기술 지부는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명으로 발표한 특별조사에 권고한 약속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대로 회수하면 될 일입니다. 고 김영균과 약속 지킬 거라고 마지막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사자 사업장입니다. 당사자 우리 한국발전기술 노동자와 만나서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발전기술지부 분당지회를 맡고 있는 분당지회장 노우민입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데 오늘 밤은 잠을 잘 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속에 억눌러 있던 이야기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매우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현 국무총리 정세균의 종친 수산인더스트리 정세현 회장 때문에 현 정부에서 경상정비 분야는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배제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는 경상정비 민간업체 중 매출 3위를 달성하는 메이저 업체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의 결과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러한 유착관계가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경상정비 노사전협의체 근로자 대표로서 한국발전기술의 고 김용균 동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고 더 이상 현장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일하다 죽지 않도록 원하청 구조를 없애고 김용균 특조위가 권고한 대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과 판단을 부정하거나 경제 논리로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중시하지 않으며 제2의 김용균을 만들자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인데 가타부타 이유를 대며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경상정비 노사전협의체 근로자 대표 중 회사 옷을 바꿔 입기를 4번, 5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쟁 입찰로 회사가 바뀌면 죄송합니다. 경쟁 입찰로 회사가 바뀌면 급여, 복지가 바뀌고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새로 바뀐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무를 하게 되면 소득 증빙이 안 돼요. 대출 제한에 걸리다 보니 신혼부부인데도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현 비정규직의 현실이 이렇고 현 체제가 유지되면 전국의 1000만 비정규직의 고통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고용이 불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잠깐 경상정비 분야 각 단위별 진행 사항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수자원 기술 주식회사 일명 수기주라는 회사는 현재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한국발전기술과 매우 비슷한 구조의 경상정비 업체입니다. 또 원자력에서 종사하는 경상정비 노사전에서는 정규직 전환 1단계로 분류되어 정규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발전 경상정비는 3단계로 분류되어 정규직 전환 논의는 하지도 않고 처우 개선에서 머물러 있는지 의문이며 김용균이 사망한 당사자 사업장인 한국발전기술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김용균 사회의 비참한 죽음으로 각 단위별 노사전이 꾸려지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정작 김용균의 동료들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사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원, 을지로 의원 등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매듭지으십시오. 이렇게 흐지부지할 거면 뭐하러 시작했습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비정규직,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실직하거나 정리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위험의 외주화 정책은 진작 실패했고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과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버젓이 현 체제가 유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우리 한국발전기술지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의 집중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그 이후 민간 부문도 모두 통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으며 정부 정책 또한 그 취지가 이와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난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김영구의 약속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그 대가를 곧 치르게 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2,400명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무려 25년째 재해 사망률 1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과연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기나 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